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나가는 역시나 정신을 못 차렸다. 나라 자체가 거대한 한여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남자들한테는 불리하고 여자들한테 계속 유리한 쪽으로 법과 제도가 가고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연애 기피, 결혼 기피, 저출산으로 이어집니다. 정신 못 차렸어. 진짜 제가 봤을 때 야,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간다? 우리나라 출산율 얼마까지 떨어질지 참 예상이 안 됩니다. 예상이 안 되는데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러면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으면 운전면허 출국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가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년까지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게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양육비를 먼저 주고 나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려고 하면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 조회가 되어야 된다. 지금 같은 경우는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은 이제 법원을 통해서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데 직권으로 하자. 이행률을 높이려면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융조회도 하지만 뭐 미국, 호주 등은 압류 권한까지 주어져 있다. 뭐 이런 보고서입니다. 4페이지짜리 보고서인데 미국하고 호주 예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양육비 같은 경우가 부득이하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경제상의 이유라든가 등으로 인해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양육비가 제대로 아이한테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자가 만약에 외도를 해가지고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권은 엄마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불리하죠. 일종의 또 남자들이 도축당하는 건데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네티즌 분들도 이거를 지적하시던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전형적인 비페미니즘이에요. 자, 미국하고 호주의 예를 가져왔습니다. 근거를.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혼전계약서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예요. 호주 같은 경우도 호주 연방정부가족법에서 혼전계약을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혼전계약서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예요. 비페미니즘이 지금 거죠. 즉 여자들한테 유리한 것은 미국이라든가 호주 사례를 가지고 와가지고 직권으로 금융정보를 조회하고 압류까지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막상 여자들이 기피하는 혼전계약서는 모른 채 하는 게 이게 바로 비페미니즘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나라 자체가 거대한 한여, 나거한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예? 정말 어이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거 관련된 네티즌 분들 아무래도 이게 좀 이슈가 된 뉴스가 아니다 보니까 그 댓글은 많이 없던데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공감수 나온 건데요. 결혼 및 출산율 저하는 남녀 불평등 때문입니다. 그렇죠. 남자가 완전 아래입니다. 남자가 결혼을 기피한다면 출산율이 오를까요? 제 말이 이 말이야. 남자가 너무나도 불리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혼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지금 거의 뭐 50% 가까이 육박하는데 결혼 잘못해가지고 이혼당했을 때 남자가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는데 무서워서 하겠어요? 이어서 남자들이 적극적이어야 결혼이 됩니다. 남자는 혼자 사는 게 답입니다. 지금 법제도 하에서 나그한식으로 계속 간다면 혼자 사는 게 답이죠. 국내혼은 하지 않고 혼자 살던가 아니면 외국 국적을 가진 국제결혼을 하는 게 낫죠. 자, 그리고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면 목숨을 건다고 하죠. 요즘은 99% 남편을 개무시하는 아내들 뿐이죠. 비교하면서 바라는 것만 많고 결혼하면 남자들은 100% 손해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순공감 많이 받은 글입니다. 한국 남성들은 실시간 인출되는 현금 지급기인가요? 연애할 때도 남자가 지출하고
결혼할 때도 남자가 지출하고, 애 생겼다고 남자가 돈 벌어오고, 이혼했을 때도 남자 돈을 뜯어먹고, 남자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금융계좌까지 조회해서 삥 뜯는 모습이 꼭 북한 김정은스럽다는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 좋은 지적이시죠? 세 번째 순공감. 양육권이 여성 우선으로 배정되는 판결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도한 경우에도 유자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태반이니까. 이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아이들을 더 생각하고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보다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양육권이 넘어가게 만드는 판결이 있으니 이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여성이 모성애가 더 세서 여성에게 양육권이 우선으로 가야 한다는 통념을 바꿔야 합니다. 좋은 지적이시죠? 다음 댓글. 여자가 바람나서 이혼해도 재산 반띵 당하고 매달 뜯어가는 양육비 이래놓고 결혼하라면 하겠냐? 좋은 지적이시죠? 유자가 바람나도 재산 분할에 별로 불리한 게 없어. 그냥 위자료 1,000만 원 정도? 그냥 요거 정도 부담하면 땡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유자들이 겁이 없죠. 바람피고 이래도. 그리고 또 다음 댓글. 도축론을 공부할수록 남자가 이혼 시 받게 되는 리스크를 알 수 있다. 맞습니다. 도축론 알면 알수록 한여혼하기가 겁이 나죠.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는 이혼을 워낙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유자들이 사실 결혼할 때 많이 준비하나요? 대부분 다 남자 쪽에서 많이 준비하죠. 또 부모님들의 돈까지도 플러스 알파 되죠.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특유재산 또한 도축의 대상이 되잖아요. 혼전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남자들은 국내 결혼 하지 말라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출산을 오히려 심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자들 표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표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출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아작날 판인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혼자 사실 분들은 사시고 만약에 결혼을 하신다고 한다면 외국 국적을 가진 여자와 국제 결혼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